저도 깜짝 놀랐어요. 뉴스킨 사업 이렇게 해봤어? 막 이래가지고 또 그런 강한 제목으로 제가 또 강의를 하다 보면 보는 것도 좀 세게 생겼잖아요. 그죠? 막대시기 때문에 조금 유하게 가려고 제가 코어를 통한 조직 구축으로 이제 제목을 바꿨어요. 근데 사장님들 지금 모닝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강한 성공의 욕구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금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시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장님들 반드시 코어를 하셔야 되고, 근데 뭐 코어 강의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뭐 목표를 세우고 뭐 이런 거는 제가 오늘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코어의 의미가 뭔지, 내가 이거를 숙제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숙제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그때부터 주도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비즈니스는 우리가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CEO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도성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미를 알고 했을 때 그 의미를 통해서 반드시 성장과 성공이라는 게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팀 트레이닝을 하려고 만든 건데 팀 트레이닝은 지금 못하고 지금 다른 데 계속 다니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뭐 제 마이스토리 뭐 그런 거 뭐 나중에 다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들어갈게요. 네. 제가 8시 30분까지 하면 되는 거죠, 사장님? 40분까지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뭘까요? 그룹을 형성하는 게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라는 거죠. 사장님들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아침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나 이 사업 통해서 100만 원 벌고 싶어. 나 이 사업 통해서 나 진짜 500만 원 벌고 싶어. 이래가지고 오신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벨로시티가 왔고 그 지금 10월달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 벨로시티를 통해서 뭐 쉐어링 보너스도 있었고 빌드 보너스도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재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일반 직장 말고 왜 이 직업이라고 하는 평생업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게 됐는가? 그거는 결국은 리드 보너스를 통한 어떤 저희는 권리 수입을 받고 싶고 그걸 통해서 저희는 뭐 하고 싶어요? 은퇴하고 싶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소득을 만들려고 사장님들은 지금 모닝스쿨을 하고 계시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뉴스킨을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장님들이 내가 하루하루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 나는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결국 나는 큰 그룹을 형성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룹을 형성한다. 그룹은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그쵸. 우리 리더니까. 깜짝 놀랐네. 맞아요. 본인 모시는 분들을 믿으십니다. 맞아요. 나를 중심으로, 리더를 중심으로 우리 그룹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네. 저희 남편이랑 결혼할 때는 저희 남편이 굉장히 저에게 모든 걸 다 맞춰주는 남자였어요. 뉴스킨도 먼저 선택을 했었고, 그런데 제가 남편을 어느 순간 이 사람 되게 존경스럽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리더가 아니었거든요. 집안에서도 제가 리더였거든요. 제가 리더였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리더의 모습을 격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격을 어떻게 갖췄냐면은 뉴스킨이라는 걸 하면서 모닝스쿨을 하더라고요. 뭐 하다 말겠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1년이라는 시간을 하더니 2년을 하더니 3년을 하더니 4년을 하더니 5년을 하더니 6년을 하더니 7년 차이는 교장을 하고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남자 사장님들한테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장님 진짜 큰 그룹을 갖고 싶고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모닝스쿨 성공할 때까지 하세요. 마무리는 교장을 하고 마치세요. 네,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게 코스가 돼버리면 엘리트 코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도 모닝 그냥 하지 마시고 이 모닝 안에서도 내가 목표를 세우는 리더의 모습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뭐 시스템에 잘 나오는 사람? 뭐 리더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사람? 모든 단어가 리더랑 연관이 돼요. 그런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코어를 하는 사람, 이 8가지 조건을 계속 하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8가지 조건을 하다가 중단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해버리는 사람. 해내는 사람이 결국은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코어를 하는 이유는 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리더가 돼야 되니까 이 코어를 해야 되겠다라가 아니라 그냥 해버려야지. 그거를 처음부터 결단하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장님들 우리 코어 하면은 2파트로 나뉘어지죠. 처음에 위에 있는 4파트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혼자서도 책 읽기, 미팅 세미나, 시스템 참석하기, 테이프 듣기, 제품 회요. 이것들은 나의 성장에 관련된 거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는 내적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데 많은 경험을 통해서도 내적 성장이 있지만 스스로가 이 책 읽기 이 위의 부분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는 리더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5번째부터 데모, 사업 설명, 상담, 신뢰 쌓기. 이거는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돼.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리더가 된다라고 또 그룹을 만든다는 건 뭔가 사람들이 모이는 일인데 사람들이 모이는 액션이라는 게 반드시 그 성과적인 분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이 내가 잘 믹스가 되고 비빔밥처럼 어우러지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리더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고 리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룹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장님들 오늘 한 파트 한 파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실게요. 한번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 코어를 제대로 이해하면 뭐 사업 전개 방식의 비즈니스라든가 뭐 그런 강의들 많이 듣는데 코어만 내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100% 완벽한 퍼펙트한 사업 전개 방식이라는 거죠. 자, 책 읽기. 많이 듣죠. 책을 읽어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 되니까. 자, 책 읽기는 하루에 15분간 추천받은 책 읽기예요. 스폰서 사장님께서 15분 동안 하루에 이거라도 읽어라 라고 하는 거죠. 저 책 많이 읽게 생겼나요? 네. 요즘은 좀 많이 읽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오잖아요. 이렇게 신혼집에. 한상훈 사장님이나 저나 공통적인 특징이 노는 건 좋아하는데 책 읽기는 전혀 싫어하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 너네 집 되게 신기하다고. 콘도 같다고. 어떻게 책 한 권이 없냐고.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뉴스킨을 통해서 책을 읽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내가 줄 수 있는 건 스킬적인 거밖에 팀들한테 줄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킬적인 부분은 다 그냥 나중에 금방 덩이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책을 진짜 제대로 읽어봐야겠다.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순간 원해서 읽기 시작하니까 사고의 틀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옛날부터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시 선택해서 인생의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의 기존의 사고는 아무리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오늘 하루는 편안하게 살고 그러면서 맨날 마음만 불안해하는 그런 사고방식,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뉴스킨에 오니까 자꾸만 사고의 틀을 깨라 그러고 부자들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강의 듣기로만 다 채워지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사고의 틀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장님들 이거를 그냥 내가 읽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서 의미를 알고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예전에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제가 얘기하면 뭐라고? 이러시는 거죠.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이 이렇게 하세요. 왜요?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책을 읽지 않고
생각의 방향이 정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전달 과정에 있어서 미스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섭섭함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이 비즈니스가 휴먼 비즈니스, 관계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사업 되게 좋은데 네가 싫어서 사업 못하겠어. 이러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고 같은 책을 팀과 함께 읽다 보니까 팀과 생각이 정렬이 되고 이 생각이 같은 마음을 먹으니까 복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게 되면 다양한 간접 경험이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사장님들 뭐 나폴레옹 힐이나 아니면은 뭐 존 맥스웰이나 이런 책들을 딱 읽다 보면 그 사람이 경험한 거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책을 쓴 사람들 보면은 나이도 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대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경험을 내 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우리는 경험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트워커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다 보면 그 사람들의 개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가져야 되는데 다 경험하기에는 우리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다양한 간접 경험을 늘릴 수 있는 책 읽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경험이 많아지면 간접이든 직접이든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각하는 시선의 높이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 딱 같은 눈높이에서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거기에서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오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장님, 1층 아파트에서 내가 창문을 내다보는 거 하고 내가 130층에서 내가 밖을 내다보는 거 하고 시야가 어디가 더 큰가요? 어디가 뷰가 좋아요? 그러다 보면 그 높은 곳에서 사유하기 시작하면 작은 일들이 문제 같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순간 내가 문제보다 더 커져 있는 김민아가 되어 있고 문제보다 더 커져 있는 김채영 사장님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사장님 제가 뭐부터 읽어야 될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책 읽기에서는 초기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네트워크적 사고와 실전에 필요한 책들을 읽으세요, 사장님. 무슨 책이냐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들어오면 뭐 네트워크 마케팅 책 많이 읽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의 우화, 뭐 프로슈머 마케팅 책부터 해가지고 뭐 비즈니스 스쿨부터 해가지고 스폰서 사장님들이 읽으라고 하는 책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고의 틀을 깨야 되거든.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 돈 버는 방법, 부자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고 부의 사사분면에서 우리가 피사분면으로 가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고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여자 케이스로 보면 좋은 남자,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편히 살아. 우리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틀 자체, 부자가 되는 생각 자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맥락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뉴스킨 사업자, 뭐 처음에 와갖고 데모 배워야 돼요. 사장님 어떻게 하면 돼요? 사장님 제가 이걸 가지고 뭐 리프트팩을 어떻게 바르면 돼요? 사장님 NAPC가 뭐예요?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뉴스킨 사업자 이전에 나는 네트워커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게 이해가 되고 나면 내 파트너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뉴스킨 오로지 그냥 작은 사이즈의 뉴스킨 사업자로 키우는 게 아니라 되게 큰 범위 안에 그 사람을 네트워커로 키우시는 거예요. 네트워커가 되고 나서 뉴스킨 사업을 이해하게 되면 이 비즈니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사업자 때는 사장님들 네트워크 책들을 정말 달달달달 외우시고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완전히 이 모든 사고가 모든 내 삶이 네트워크적으로 바뀌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기 사업자. 제가 50명 미만이라고 했더니 50명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30명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나로부터 만들어진 그룹이 30명 미만에 있는 모든 뭐 5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모든 사업자들은 중기 사업자예요. 횟수로 비즈니스를 내가 리더다, 나 오래된 사업자다, 내가 굳이 명명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나로부터 그룹이 30명
미만이다. 나는 아직 나로부터 내가 사업을 오래 했지만 30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중기사업자인 거예요. 자, 중기사업자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내가 사업을 1년을 했건 내가 조직을 30명을 만들려면 결국은 내가 해야 될 행동이 있고 나의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바뀌는 순간 리더가 되는 자질을 갖게 되거든요. 자, 중기사업자는 나의 현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자아 성찰하는 능력이 생기셔야 돼요.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먼저 아셔야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내 몸을 그쪽으로 이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 끈기, 지속, 역경지수 같은 책들 굉장히 많죠. 자기계발서.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 읽고 나면 막 용기가 생기고 그날 하루 움직이고 다시 다운되고. 그 사장님 이런 책들을 한 권만 갖고 막 다니지 마시고 여러 권을 가지고 이 책 읽었다 저 책 읽었다 하면서 계속 내 주변에 이런 나의 그릿을 높일 수 있는 책들을 사장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읽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중기사업자 그렇게 읽으라고 했더니 네트워크 책은 읽지 않고 계속 자기계발서만 읽는 거지. 그러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네트워크라는 건 잊으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네트워크 책을 교과서 같은 것들을 내가 주기적으로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계발서를 읽게 되시면 사장님들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리더 사업자라고 하면 내가 나로부터 그룹이 30명 이상의 그룹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담아내야 돼요. 그 30명의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런데 나랑 조금 달라. 너는 나랑 달라. 하면서 깨지지 않으려면 사장님들이 인문학적 사고를 가지고 내 또 그릇을 키우고 나의 사회의 시선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책을 소화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인간적 성장을 높이는 책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게 인문학 책들이 요즘 좋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불경을 읽으셔도 괜찮아요. 다 인문학적인 거고 공자를 읽으셔도 괜찮고 성경을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정신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인문학 책은 다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읽으라고 했더니 이때 또 이제 자칫 또 잘못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읽고 나서 인간이 좋아진 거야. 인간만 좋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인문학 책을 읽고 나서 인문학적으로 나의 사고를 높이면서 네트워크랑 접목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드는 사람이 그게 리더인 거거든요. 그 모든 리더 사장님들 보면 항상 앞에 나가서 스피치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리더 메시지를 해야 되고 크든 작든 내 그룹 안에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적인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 정신 수준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랑 접목이 돼서 그거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 사업자, 중기 사업자, 리더 사업자 어떤 책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자, 책 읽기. 그룹을 형성시키려면 다운라인에게 상황에 맞는 책을 추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운라인이 왜냐면은 우리가 뭐 사장님 사업을 하다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 경험을 갖고 다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리더라고 하지만 내가 그들한테 모든 것들을 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해주는 게 진짜 리더인 거예요. 밥을 잘근 씹어가지고 할머니들 옛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숟가락에다가 다시 뱉어가지고 손주 입에다가 팍 넣어주죠. 그걸 보고 있는 옆에서 엄마는 속이 그냥 하는 것처럼 사장님들 그냥 씹어가지고 줘서 내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숟가락을 뜨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운라인에게 그 사람에 맞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마다 책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리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씹어가지고 먹인 사람은 내가 이빨이 부실해져갖고 씹지 못하는 순간 그 파트너는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장님들 이거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그룹을 만드는 리더라고 한다면 지식과 지혜가 공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는 되게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식적인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지식만 되게 잔뜩 쌓여가지고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또 이게 또 그룹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까 사장님들 책 읽기를 통해서 지식과 지혜가 공존하면서 다운라인에게 언제든지 그 상황에 맞는 책을 추천해주는 분들 계세요? 네. 자, 그 다음에는 테이프 듣기가 있어요. 테이프 듣기는 뭐냐면 하루에 강의 하나씩 듣는 거예요. 우리 하루에 강의 하나씩 듣는 거는 여기 있는 분들은 무조건 하시는 거죠. 그죠? 지금 내일이 마지막 종강인데 오늘까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강의 듣기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이 1일 1강을 한다는 건 뭐냐면 성공의 마인드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앞에서 그나마 조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뭐 백삼호 강의장에서도 강의를 돌리고 테이프이 그렇게 CD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성공의 마인드를 배우세요. 내가 아직까지도 가난의 마인드가 있어서 변화하는 걸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성공의 마인드를 배우는 이런 장소로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내 몸을 옮겨야 된다는 거죠. 강의 듣는 자세는요. 현장에서 들으세요. 제 목소리 저는 표정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소리만 듣고는 저의 이 현장감을 사장님들은 느끼실 수 없을 거예요. 그나마 이런 저 목소리도 크고 표현이 좋다라고 하는데도 다른 분들의 강의를 들어도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낫지만 현장에서 듣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듯이 하세요. 저희 팀도 코어를 하면 올리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노트 필기 하게끔 해요. 노트 필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찍어가지고 코어에 이렇게 여러 개를 사진을 붙여가지고 올리게 하거든요. 그거는 습관부터 리더의 습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강의는 잠재의식에 넣기 위함이다. 사장님들 혹시 여기 103호 강의 티켓 다 사시죠? 네. 나 한 달에 한 장 산다. 한 줄. 난 2줄 산다. 3줄 산다. 그거 있었어. 처음이에요. 3줄 사시는 분. 아, 진짜 사장님 멋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우리는 강의를 들을 때 일주일에 2번은 현장에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한 달에 내가 쓰는 티켓이 몇 장일까요? 8장. 그죠? 그러면 나는 그룹을 형성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사람을 만나서 이 비즈니스를 무조건 초대를 해야 되는데 나는 한 달에 딱 한 명을 초대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장님들 못해도 2장을 있어요. 2장. 왜냐면 내가 8장 쓰고 그 다음에 저희는 파트너들이 누군가를 초대해 오면 우리 유리 사장님 아까 스피치 했지만 강의 10번 듣고 저랑 다시 얘기해요.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결정하지 마시고 강의를 먼저 10번 듣고 나서 이 비즈니스가 당신의 인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비즈니스인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비즈니스인지 저랑 강의 10번 듣고 다시 만나요. 투잡자에게는 5번 듣고 저를 다시 만나요. 라고 그렇게 스폰서가 애프터를 해주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되면은 못해도 2장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장을 사겠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배우겠으나 나는 초대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장님들 강의 티켓을 첫 마음인 거야. 처음부터 내가 다음 달을 시작할 때 강의 티켓 2주를 가지고 내가 시작을 하게 되면 아, 나 누구를 초대하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한 장을 사게 되면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지 성장해야지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무조건 강의 티켓 다음 달에 몇 줄? 2줄. 계산하겠습니다. 확인할 거야. 꼭 반드시 현장에서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 자, 삶이 뉴스킨이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흥을 뗄 때 있잖아요. 요즘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나도 모르게 가사는 모르나 제가 그 퀸 노래를 흥얼대고 있더라고요. 퀸 노래를 흥얼대고 있는데 이 강의를 계속 귓가에 맴돌게 듣게 되면은 강의가 맴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의식 중에 뉴스킨이 내 삶이 되기 시작해요. 자,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여러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그들의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명단에 뭐를 얻고? 영감. 영감을 얻으셔요. 우리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은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영감을 통해서 통찰력이 생기고 직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영감을 얻고 한 사람의 명단을 만날 때도 초대로 바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사장님들 여기에서 분명히 저의 강의를 들으면 아, 김미나 사장님 마이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동네 아줌마였네? 쌈장 푸던 사람이었고 자영업하던 사람이었네? 내 친구도 그런데 성향 자체가 근데 연극을 전공했다는 의외의 또 반전이 있네? 근데 저 사람 뭔가 욕구가 이 안에서 감돌다가 자영업을 하다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뉴스킨을 만났네? 그리고 남편이 먼저 사업을 했네? 그런 식으로 사장님들이 저를 통해서 저의 마이스토리를 들으면 나의 친구들이든 아니면 내가 소개받아서 만났던 누구든 갑자기 명단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 영감을 딱 얻으면 바로 나가는 거죠. 나 지금 되게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너가 들었으면 너무 좋겠어. 근데 내가 이번에 이런 분인지 모르고 너를 초대를 못했다. 미안하다. 다음에 이분 강의 있을 때 내가 너 꼭 초대할게. 알았지? 그때는 너랑 너무 비슷해. 한번 그냥 사업을 떠나서 네가 한번 그분의 강의를 들어봤으면 좋겠어. 너한테 엄청 도움이 될 거야.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러면 다음 달 강의표가 나오죠. 김미나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거기서 대박 사진을 딱 찍어갖고 보내는 거지. 이분이야. 이분이 강의 이때 한대. 뭐 그러면 한 시간이 2주든 3주든 아니면 4주까지도 남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너 이때 시간은 무조건 빼.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때는 무조건 시간 빼고 와서 나랑 만나자. 그러고 나서 우리 차 한잔 하자. 라고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감을 얻게 되면은 초대가 되게 쉬워지고 비슷한 사람이 그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업을 알아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뉴스킨이 되는, 그 다음에 내가 강의를 계속 듣고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왜? 그룹을 형성하려면. 그룹을 형성하려면 초대 명단과 강사를 매칭할 줄 알아야 된다. 매칭하는 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장님. 근데 이 매칭도 내가 많이 알지 못하면 매칭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하고 매칭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공 마인드를 통해서 사업 경험을 짧은 시간에 습득한다. 제가 코어에 대해서 뭔가 영감이 생기고 이거를 PPT로 만들어서 팀들에게 복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8년, 지금 11월이면 제가 만 8년이거든요. 제가 여기 11월 달에 와서 첫 강의를 저기서 들었어요. 그래갖고 전 11월이 너무 좋거든요. 8년 동안 제가 누구나 미리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백만장자가 되고 나서 8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 코어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진 거예요. 저는 8년 동안 만든 거를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단 1시간의 시간으로 내 걸 만들 수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 마인드를 통해 사업 경험을 짧은 시간에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영리하게 비즈니스 한다는 게 이거예요. 밖에 나가서 깨지고 상처받고 몰라가지고 또 막 이렇게 다시 돌맞고 이래가지고 시간을 돌고 돌아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그 사업 경험을 짧은 시간에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다이렉트로 나의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사장님? 네. 자, 세 번째, 미팅 세미나. 이 미팅 세미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 세미나에 참석한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 익히기. 리더의 느낌적인 느낌? 잠깐만, 우리 둘째 꼬맹이가 엄마 느낌적인 그 느낌 있잖아요. 맨날 이러는데 느끼해. 그런데 정말로 사장님들, 내가 이 시스템에 나와서 앉아있을 때는 분명히 똑같은 사람들이 매주 만나는 그 공간이지만 공기가 달라요. 냄새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뜨겁고 차갑고가 있어요. 에너지의 강도가 달라요. 그럴 때 내가 그룹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위기일 때 리더 사장님이 나와서 그들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뭔가,
왜 그런가? 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익히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당황하지 않고 내 그룹을 만들었을 때 이럴 수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 스폰서 사장님 미팅에서도 내가 그걸 느꼈으니까. 그런 것들을 느낌적으로 그냥 쫙 이렇게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스템에 나는 반드시, 왜냐하면 매일 다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팀워크는 개인보다 위대하다. 이해되세요? 네. 벨로시티 오면서 팀워크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전체는 뭐보다? 반드시 아무리 내가 되게 잘났어.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성공했던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게 되면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리 날고 겨도 전체보다 나는 작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팔로우십을 100% 보이셔야 돼요. 여기에서 100만 장자 이상 되신 분들 보면 스폰서 그룹에서 제일 많이 봉사했던 사람이고요. 103호 강의장에서 얼굴 매일 보이던 사람이고요. 선능만 오면 만날 수 있는 그런 형제 라인들이 다 100만 장자 이상 됐다라는 거예요. 이 팔로우십은 왜 팔로우십을 보이라고 하냐면 스폰서의 시스템이 있죠. 스폰서의 시스템 안에서는 나는 내 그룹을 키우는 거예요. 스폰서의 시스템 안에서 내 그룹을 키우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끼리끼리가 아니라 완벽하게 팔로우십을 보이면서 영리하게 내 그룹을 그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나는 그룹을 가지고 형성하게 되면 나는 반드시 독립이라는 게 될 거예요. 밖으로 나오게 되면 나의 시스템 안에서는 내 그룹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의 그룹을 키우는 걸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팔로우십과 리더십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스폰서 시스템 안에서는 완벽하게 내 그룹을 키우고 내가 독립이 돼서 나오면 내 시스템 안에서는 내 파트너의 그룹을 키우는데 목숨 거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룹이 형성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시스템 안에서 기본기를 배우고 배운 것을 가르치며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건 내가 독립이 됐을 때 내 파트너를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걸 또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그룹을 형성하는 걸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내가 스폰서 시스템 안에서는 가르치는 거를 그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셔가지고 그 스폰서 시스템 안에서 적용해보는 거예요. 실험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자칫 실수했어도 스폰서 그룹 안에 있는 그 좋은 올바른 맥락이 다시 탁탁탁탁 이렇게 차를 이렇게 만들 때 뭔가 삐죽 잘못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그 시스템, 스폰서님 시스템 안에서 이게 다져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한 공간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지만 내가 왜 시스템에 참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엄청나게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룹을 형성시키려면 시스템을 운영할 줄 알아야 한다. 리더는 핵심 인력이 아닌 시스템의 뚝심 인력이다. 시스템은 네트워커의 뭐다? 목숨이다. 나의 통제권이 벗어나도 돌아갈 수 있는 재정적, 시간적 자유를 주는 것이 시스템이다. 정말 많은 말을 저 안에 넣어놨는데 시스템을 운영할 줄 알려면 완벽한 팔로우십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핵심 리더라고 하면 앞에 나와서 강의하고 싹 빠지고, 사장님 저는 비즈니스 잘하고 제가 사장님한테 빅라인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게 핵심 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뭔가 잘하는 사람이 데모도 잘하고 GV가 높은 사람이 저희도 핵심 인력인 줄 알았어요. 핀 막 빨리 가는 사람들이 핵심 인력인 줄 알고 모든 시스템을 그 핵심 인력을 위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나 핵심 인력인데, 나 리더인데, 내가 뭐 이런 것까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했어요. 끝까지 남을 사람이 이들이 아닐 수도 있구나. 나랑 끝까지 남을 사람은 뚝심 인력이구나. 아직까지 GV 2000밖에 못하고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지만
사무실을 내 사무실처럼 이용하면서 책상이 삐뚤어져 있으면 책상을 정리하고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에 늘 똥말똥말 이게 똘망똘망하게 뜨면서 나의 얘기에 집중을 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뭔가 사장님 이거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할 때 내일처럼 솔선수범하면서 제가 할게요 사장님 해주는 그들이 뚝심인력이구나 그러면서 바꾸기 시작해요. 팀에 봉사하고 진짜 성공하고 싶은데 아직 내 능력이 뛰어나서 갖춰지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 성장할 사람인데 그들이 핵심 인력이 되겠구나 나중에는 하고 그때부터 비즈니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어깨 뽕 들어간 사람보다 막 내가 잘 나갔고 치고 빠지는 사람보다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같이 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비록 골드 이그제큐티브 레피스지만 그때부터 이 비즈니스가 너무 재밌어지면서 그들이 앞에 나서기 시작하니까 팀 문화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팀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시너지라는 게 일어나는 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들 내가 그룹 안에서 핵심 인력이 되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전에 뚝심 인력이 되게 되면 모든 스폰서들은 다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나랑 끝까지 가겠구나. 이 사람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의 손은 절대 놓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스폰서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 그 스폰서 막 싸바싸바 이게 그게 아니라 내일 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게 뚝심 인력이라는 거. 그리고 어느 순간 사장님들 비즈니스 하면 은퇴하실 거예요? 네. 그죠? 저도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제 6대, 우리 형사님 6대인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15명, 20명 안짝이더라고요. 15명, 20명이 넘어가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통제권을 벗어나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룹을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을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통제권을 벗어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들이 리더가 돼서 움직이는 자발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장님들 내가 진짜 나중에 재정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시스템을 목숨처럼 여기고 여기 안에서 팔로우십을 하고 내 팀을 키우시는 거에 목숨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이해되셨죠? 네. 자, 제품이에요. 자사 제품을 100% 애용한다. 뉴스킨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일대를 정말 대리점을 통과시켜서 뭐 시스템에 나왔든 뭐 하루 나왔든 일주일 나왔든 1년 나왔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40명이에요. 잘했죠? 네. 그죠? 그 40명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이제 떨어져서 제 소비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떨어져서 계속 쓰잖아. 그지? 근데 중요한 거 계속 안 쓴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킹 그만뒀던 것 같아요. 자사 제품을 100% 애용하지 않는 거예요. 뭐 파운데이션 하나 쓰고 막 이러더라. 에이지락 시스템 제품은 아예 쓰지도 않고.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가 만든 소비자들은 180도 쓰고 에이지락 쓴다라는 거예요. 왜 사업을 하다가 그만뒀을까? 그만둔 사람은 반드시 제품을 다 쓰겠지 했는데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소름. 강의를 그렇게 듣고 제품 쓰려고 막 그렇게 막 그러면서 다녔으면서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판매를 위한 목적이나 나의 단순 이익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에 마음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제품 생산은요. 사용을 목적으로 생산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판매가 목적이 아니었던 제품이에요. 내가 제품을 사용을 하고 너무 좋아서 너무 좋다 이 느낌을 전달했더니 그 느낌을 가지고 사업이 시작되는 비즈니스예요. 자, 제품 애용은요. 느낌을 내가 전달하고 그러면서 유통이 시작되고 캐시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A라는 사람이 180도를 너무 썼더니 좋았어. B라는 사람한테 야, 너 뭐 했어? 얼굴 왜 이렇게 뻗덕거려? 라고 했더니 나 180도 썼는데 이거 그럼 나도 하나 갖다 줘. 나는 제품이 없는데 내 거밖에? 그럼 어떻게 해? 나 이거 어떻게 사? 케어롬보가 주면은 네가 그냥 뉴스킨에 바로 가서 주문을 해. 그러면 바로 너한테 택배가 갈 거야.
뉴스킨 입장에서 봤더니 광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이 일어났네. 그러면 이 유통을 누가 만들었을까? 만들었더니 A라는 사람이 유통의 계기를 만들었네. 이게 제품 애용이에요. 그러면서 사업이 시작되는 게 이런 루트로 사업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나는 제품을 엄청 많이 써. 내가 엄청 많이 쓰는 사업자야. 너무 사랑해서. 제품이 진짜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쓰면 소비자는 나보다 더 많이 쓰진 않아요. 최대로 쓰는 게 내가 쓰는 만큼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김민아 사장님, 어떻게 사장님은 제가 초기에 데모를 하면 제일 못 나왔을 때가 매출액이 12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면 180만 원도 뜨고요. 정말 잘할 때는 한 집에서 3,000포인트를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가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을 풀로 썼고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을 데모 가방에 넣어 갖고 다녔어요. 세럼 발라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언니 너무 귀한 건데 이거 진짜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언니니까 발라주는 거예요 하면서 막 짤 때도 한번 더 짜는 거죠. 쇼예요, 쇼. 마케팅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 얼굴에 트랜스포메이션 그 에이지락 세럼을 퓨처 세럼을 쫙 발라주는 거예요. 그 사람 에이지락 안 쓰겠어요? 무조건 쓰는 거예요. 갈바닉도 그렇게 해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 그만뒀던 파트너들 보면 왜 제품을 안 쓸까 봤더니 자기가 제품을 트랜스포메이션 사장님 써야 돼. 지금은 에이지락 갖고 사업하잖아. 요즘은 180도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180도 써야 돼 라고 했더니 사장님 제 사정 모르세요? 막 이런 내가 그대 사정을 모르지.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지. 나는 당신을 성공하려고 이 비즈니스에 인도했을 뿐이지 내가 당신의 사정을 다 봐주면서 그러면서 사업 이상하게 하라고 이 사업 전달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제품을 조금 써. 그러면서 다른 사람 180만 원, 300만 원 매출 일어날 때 왜 나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소비자는 나보다 제품을 더 많이 쓰지 않아요. X. 이거를 완전히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품 애용이 코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뉴스킨 하는 사람들인데 뉴스킨 제품 쓰겠지. 그게 뭘 중요하다고 코어에까지 집어넣었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성공하려면 이 8가지 중에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는 사업의 시작이에요. 비포 애프터 내 얼굴 빠떡거리면서 사업하면 어때요? 좋아요. 지나가면 그런 거죠. 언니 뭐 썼어요? 언니 갈바닉 아세요? 뉴스킨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보다 지나가는데 어머 언니 얼굴 엄청 반짝거린다. 누군가가 이런 소리 하는 게 사업이 더 쉬워. 아니면은 갈바닉 아세요? 뚱뚱 해가지고 다이어트 하고 싶지 않으세요? 뭐 이런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연이 사업 쉽게 하고 싶죠? 그러려면 비포 애프터가 내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룹을 형성시키려면 나와 같은 매니아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자, 이거 지나갔죠? 제품 애용 이해되셨죠? 네. 자, 데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액션의 양을 늘려라. 사업 실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뭐? 행동.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이에요. 액션이 이제부터는 상대가 필요한 상대방과 교류하는 이제 그 5번부터 들어가요. 자, 데모라는 이 행위, 이 행동은 제품 판매일까요? 작은 단위의 소득원 구축일까요? 저희는 사업을 이 비즈니스를 해서 그룹을 만들지 않아도 이 안에서 그룹 내 소비자들을 형성해도 그거를 내놔 이게 아니라 당신 거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단위의 이거 빌드 보너스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쉐어링 보너스 말하는 거죠. 최소 단위가 그거예요. 이게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룹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아이템. 자, 볼게요. 먼저 아이템을 보여주시는 거. 이 비즈니스를 하려면 아이템을 보여주고 매니아로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데모가 들어갔으면 4차 케어가 들어갈 텐데 그 4차 케어 안에 ARO로 정기 구매로 걸어서 쓰게끔 만들어주고요. 그 정기 구매를 걸어서 쓰는 사람은 소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소개를 그냥 해주나요? 그냥 해주는 빅마우스 같은 저 같은 사람은 좋으면 막 입소문을 내는데 이게 약간 소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소개해주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소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책에 교과서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소비자를 만나면 그 사람으로부터 5명의 소비자를 소개받는다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책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5명을 소개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소개해준 이 사람을 소개한 매니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하는 거예요. 언니 캐시백이 들어가고 쉐어링 보너스 8% 들어가면 이 사람 재미없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초대하시는 거예요. 언니 8%만 받지 마시고 40% 한번 받아보는 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오실래요? 와가지고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초대해가지고 오면은 그 매니아는 어떻게 되느냐? 50%야. 둘 중에 하나예요. 강의를 듣고 나면은 제품이 더 재밌어지고 이 네트워크를 이해하게 되면은 소개는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게 더 쉬워지기 때문에 완벽한 소개 자주 해주는 매니아가 되든가 아니면은 사업자가 된다라는 거죠. 사업을 알아보는. 그렇게 되면은 이 사업자는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우리랑 똑같이 데모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이템을 보여주는 행위를 하고 계속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제품을 아이템을 보여줬더니 이 사람이 ARO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ARO를 쓰기 시작해서 이 사람한테 5명을 우리는 소개를 받아요. 소개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을 강의에 초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우리가 가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5명을 소개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A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8% 쉐어링 보너스를 받다가 최대 40%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업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행위, 아이템을 보여주는 행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도 똑같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초대를 했어. 그래가지고 사업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데모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AR로도 걸 수 있고 이 사람을 매니아로 만들기도 하고 이 사람을 사업자를 만들기도 하고 이 사람이 리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데모라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성공의 목표가 있으세요? 네. 성공하고 싶으세요? 네. 기간은 얼마간 정해놓으셨어요? 기간 얼마간 정해놓으셨어요? 3년이요? 그러면 3년 안에 내가 블루 다이아몬드든 팀엘리트든 내가 기간을 정해놨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커미션으로도 괜찮아요. 저는 2년 만에 1,000만 원 세팅하는 거 목표 세워가지고 블루 다이아몬드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2년 만에 1,000만 원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즈니스는 1,000만 원이 세팅이 되면 떨어지지 않는 거 아시죠?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 보세요. 내가 2년 안에 제가 해보니까 저는 2년, 사장님은 3년이지만 저는 2년에 블루 다이아몬드 12라인 세팅하는 거를 기간을 정했어요. 너무 성공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1일 1데모, 1일 3데모, 1일 5데모 중에 저는 뭘 했을까요? 1일 5데모 한 거예요. 무조건 만나는 거예요. 하루에 5명 이상은 무조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케어해주는 것도 내가 데모를 5번을 못 채우면 그 기존에 잘 쓰는 매니아인데도 데모를 그 앞에서 또 하는 거예요. 데모 또 하니까 또 깨달아지니까 그 사람이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하세요, 사장님들. 선택하세요. 1일 몇 데모를 할 건지. 1일 1데모 해놓고 수고했어. 나는 성공을 진짜 한 3년 안에 할 거니까 1일 1데모 고생했어. 수고했어. 코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성공의 목표가 있으면 기간을 정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데모가 몇 번이 나와야 되는지 그거는 내가 알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 기간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지. 사장님들 파트너들이 이제 생길 건데 내 파트너가 데모 하루에 몇 번 했으면 좋겠어요? 최현진 사장님? 5번 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은 데모 하루에 몇 번 하세요? 5번 하겠습니다. 아, 제 파트너래가 지금 5번. 내 파트너가 일일 데모 5번 하는 파트너를 원하면 내가 해봐야지. 왜냐면 이 비즈니스는 100% 경험 비즈니스인데 이거 가지고 내가 경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장님 데모 5번 하셔야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사장님들도 반드시 오늘 선택하십시오. 데모. 그룹을 형성시키려면 많은 데모의 양으로 많은 매니아를 만들고 매니아 안에서 많은 사업자를 만든다. 이게 그룹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업 설명. 성공을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우리는 행위예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뉴스킨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다양한 사람에게 각각 상황, 환경에 맞게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많은 키워드를 익혀라. 정말 초기에 이거를 강의를 많이 듣고 궁금한 거 못 참고 저는 일일 5대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너무 빨리 발견되는 거예요. 하루에 1명을 만나면 부족한 점을 1개밖에 못 발견하는데 5명을 만나면 나의 부족한 점을 5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그거를 빨리 이 빈 구멍 있죠. 물을 채우는데 독에 구멍이 총알이 5개가 났어. 그러면 그 독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기기 시작하고 채워지기 시작하고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뉴스킨 완전 만들었잖아. 우리 파트너들이 씩 웃고 있죠. 저희 방에 한 명씩 제가 불렀어요. 디비전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알지요? 5A1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아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다 알아요. 여기서 사장님들 모르는 거 있어요? 다 들어봤죠? 다 들어봤는데 설명하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요약하라고 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이상했거든요. 왜 사업을 3, 4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움직이는 거 내가 알고 있고 사람이 못 됐느냐? 아니요. 사람들도 되게 착해요. 저희 팀은 너무 착해요. 진짜. 너무 착해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왜 사람도 좋고 성실하고 시스템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왜 결과가 안 나지? 디테일이 떨어졌다. 그 디테일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디테일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 팁은 11코어를 합니다. 뉴스킨 완전 정보 단어 아침마다 오늘은 에이지락, 오늘은 권리 수익, 오늘은 디비전 마케팅. 그거를 자기의 언어로 공부해서 거기다가 요약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시작했더니 왜 자기는 열심히 움직이고 되게 새벽 1시까지도 움직이고 막 되게 열심히 액션의 양을 채워나가는데 부족한 게 뭔지 몰랐었는데 이제 이게 뉴스킨 완전 정복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 사장님들도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보세요. 뭐랄까. 직장과 직업. 그러니까 모든 거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마지막은 뉴스킨으로 초대로 기결이 돼야 되거든요. 직장과 직업이 있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뉴스킨 얘기하지 마세요. 아 진짜 오늘 기사를 봤는데 그 김난도 교수의 이 프로그램을 듣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무슨 직장인지도 말도 안 하고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김난도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그 직장 안에서 당신의 평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업으로 무조건 갈아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난 정말 감사한 것 같아.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캠프장은 직장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뉴스킨은 평생 업이 될 수 있거든. 왜냐면 50이 되든 60이 되든 내가 언제 시작해도 상관이 없고 내가 이거를 그만두는 그날
그때 내가 은퇴하는 거고 내가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소유권이 계속 나한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비즈니스인 것 같아. 너도 만약에 혹시 직장에 다니면서 뭔가 미래가 불안하다고 한다면 평생 업으로 뉴스킨을 한번 알아보는 건 어때? 뉴스킨으로 시작하지 않았죠? 마무리를 뉴스킨으로 끝내는 거예요. 레버리지. 야, 저번에 책을 한번 읽었는데 레버리지라는 책을 읽었어. 부자들은 돈이 벌리는 어떤 자기가 일하지 않아도 계속 소득이 확장되는 레버리지라는 거를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나도 뉴스킨 비즈니스 일반 프랜차이즈랑 사람들이 비슷하게 보거든. 그런데 백종원 봐라. 레버리지는 일어나지 않잖아.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새마을 식당, 공공반점 계속 새롭게 만들면서 사라지고 이러잖아. 근데 이 뉴스킨 비즈니스는 처음에는 다단계를 더 싫었거든. 근데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6레벨까지 주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나중에 죽을 때 가장 많은 커미션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내 아이가 이거를 상속을 받았을 때 더 커지는 레버리지를 갖게 된다. 정말 매력적인 일인 것 같아. 너도 혹시 네가 갖고 있는 지금 직종이 그냥 단단계로 벌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한번 여러 단계에 걸쳐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그런 레버리지 한번 공부해보는 거 어때? 내가 책 하나 빌려줄까? 모든 것들은 사장님 이 사업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단어 한 개. 모공하고 각질로도 할 수 있어요. 다 하면 날새야 돼. 지나갈게요. 사장님들 이 뉴스킨 완전 정복 제가 그냥 이게 뭐 기타 등등 써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사장님들도 완전 정복하세요. 네. 그랬을 때 사장님들 그룹을 형성시키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소재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양한 소재를 가져가세요. 만나기만 하면 너 얘는 다단계 얘기야. 만나기만 하면 뉴스킨 얘기야. 맨날 뉴스킨 좋대. 이런 얘기해갖고 질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굉장히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사장님들이 얘기를 이끌어 나가고 주도하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장님이 되면 초대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맨날 같은 말을 가지고 막 초대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귀격적으로 답은 뉴스킨밖에 없어요. 그게 쉽죠. 사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상담. 스폰서 상담이 있어요. 스폰서 상담할 때 사장님들 우리 집 숟가락이 몇 개고요. 우리 남편 성격이 어떻고요. 우리 시어머니 욕까지 해가면서 그러시는 분 안 계시죠? 네. 나의 사업 진행도를 스폰서가 파악하고 있을 때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장님들 스폰서랑 밀착하세요. 올바르게 시스템에 잘 나오고 잘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한테 밀착을 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뭐 다른 얘기 하나요? 주강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 비즈니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스폰서는 나의 모든 진행도 나의 가망 명단까지도 알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도와줘요. 만약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왔는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막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스폰서가 나열해주면 그 초대자는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사업 영리하게 하셔야 되고요. 상담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묻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추워서 다니기가 힘들어요. 감기 걸렸어요. 뭐 아파요. 막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뭐 의사야? 그죠?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쳐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집 애들 때문에 내가 뭐 보모야? 보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집 애들을 돌봐줄 수가 없어요. 모든 상황은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폰서와의 상담할 때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 전까지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상담을 받는다. 나중에 저도 백만장자가 되고 나니까 스폰서 사장님들 만나면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진짜 별의별 잡다한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때는 괜찮아. 나도 백만장자, 스폰서 사장님도 백만장자. 그래갖고 이제 막 서로 얘기하고 그룹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룰 것인지 그런 거 얘기하면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4시간, 5시간이면 껌껌해지고 이제 들어가야 될 때가 됐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가게 문 닫으면 나가라는데요. 이러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얘기가 다 가능해져요. 자, 형제 라인과 비즈니스 상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상담을 받았다면 나의 성공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다. 예전에 그러니까 천둥 같은 사업자가 있고 번개 같은 사업자가 있다고 하죠. 천둥 알죠? 네.
우르릉 쾅쾅쾅 아주 그냥 시끄럽게 되게 시끄러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번개가 나무를 쪼개든 불을 내든 번개가 그런 일을 하거든요. 말은 아주 그냥 막 하면서 말은 엄청나게 하는데 막 이제 아프면 못 나오고 이제 목표 달성 기간 돼갖고 뭐 잘하고 계세요.